저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죠. 버스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의 재미난 사연입니다. 이들은 왜 한국어를 배울까요? 또 어떤 재미난 사연이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운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창제된 문자인 한글.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K-팝, K-드라마, 한식 등 한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흐름을 감지했는지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는 한류, 치맥 같은 한국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누군가 먹방이 영어로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이제는 먹방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도 그렇게 등재되어 있거든요. 유네스코는 1990년부터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백성들의 문자 해독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유네스코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대표 기관인 세종학당은 2021년 기준 무려 82개국에 234개의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의 한계가 있어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 경험한 어색했거나 꼴사나웠던 순간들을 많은 외국인들이 즐겁게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100개의 사연이 달릴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해외 네티즌들의 사연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설날 때 한국인 장모님에게 이렇게 카카오톡 보냈어요. 우리가 만든 독국이에요. 저의 친구는 퇴근 후 매일 저녁을 김밥천국에서 참치김밥을 먹었어요. 일주일 넘게 참치김밥을 그렇게 주문해서 먹었는데 어느 날 한 여성분이 자리로 부르더니 알려주셨죠. 잠지가 아니라 참치라고. 다시 말하지만 일주일 넘게 그렇게 주문했었다네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어 완전 초보자였을 때 나는 저는 전으로 축약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 후 저는 다른 여자애를 지칭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었죠. 그녀는 몇 년 전 저는 식당에서 가위를 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근사한 여성분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자위 주세요. 식당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었죠. 제 친구는 생선 요리가 먹고 싶을 때 물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친구는 감자튀김이 차가울 때 너무 추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화는 또 다른 친구 이야기인데 설악산 티켓 부스에서 2인분 주세요. 라고 말했다네요. 택시 기사님에게 직진이라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지진이라고 말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혼란스러워 하셨죠. 저도 당황해서 얼른 내린 후 남은 100m 정도를 걸어갔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지 마 라고 쓰셨는데 제가 자지가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했어요. 친구들이 웃더군요. 저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큰 노력과 성공 뒤에는 항상 행복하고 웃음이 넘친다. 뒤늦게 제가 성공이 아닌 성교라고 말한 걸 깨달았지만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공주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공주 대신 우리 공자라고 여자친구를 불렀죠. 여자친구는 한동안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재수 없다라는 표현이 운이 없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동료 선생님이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을 맡았다고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재수 없다라고 말했었죠. 저는 이번 해를 2년이라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새해가 왔어요를 새년이 왔어요라고 말했거든요. 제 친구는 12지띠로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12지띠란 원숭이띠, 말띠, 양띠 같은 거예요. 제 친구는 개띠였는데 의도랑 달리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개년입니다. 저는 항상 지갑과 장갑이 헷갈렸어요. 제가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적 있는데 교내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제 장갑을 봤냐고 물었었죠. 그때가 30도 넘는 여름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